중국이 뭔가 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인도의 전자정보를 파키스탄한테 줬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조기 경보기입니다.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나 중국에서 J10 선전하신 분들이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수송기를 개조해가지고 조기 경보기 만든 거 세대를 운영했으나 24년 1월에 전량 퇴역했어요. 퇴역을 했군요. 성능도 부족하고 유지 관리도 안 돼가지고 조기에 퇴역한다. 그럼 중국 매니아들이 좀 헛문을 켠 거. 미티어보다 PL15E가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서 미티어보다 PL15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인도의 라파는 미티어를 쏘지 못했는가 이런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L15E는 PL12, PL12, PL15까지 중국은 여러 종류의 중거리 공대중 미사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스피데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스페로 미사일 아시죠? 그것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면허 생산한 건데 이 아스피데에다가 능동 레이더 시컬을 단 개량형이 있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PL11이고 좀 더 암란과 비슷하게 바꾸고 러시아 기술 그러니까 R77, 암람스키 있잖아요. R77은 사실 개망신을 당한 미사일인데 맞습니다. 그 아나스키 시커나 이런 기술을 좀 받아서 만든 게 PL12. 그 다음에 최신형 PL15는 기존 PL12는 암란과 비슷했는데 훨씬 더 탄체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듀얼 펄스라는 거는 그 절단 신공이 있는 로켓인 거예요. 총 연소 시간은 일단 일반 로켓과 똑같은데 쏘다가 끊다가 하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도립 시점에서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이런 기술이고 한국도 관련 기술 연구 중이긴 한데 듀얼 펄스 로켓 시스템과 미티어의 덕티드 로켓 시스템 요게 듀얼 펄스가 더 좋다. 왜냐면 듀얼 펄스는 뭐 공기 흡입을 안 해도 되고 공기 흡입구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좀 더 공기 저항을 받아서 성능이 낮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치기엔 미사일을 뭐 4분의 3을 산화제로 채워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티어가 하드웨어적 성능은 더 우수하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덕티드 로켓을 좀 연구를 했으나 중국의 핵심 이제 전투기가 뭡니까? J20 아닙니까? J20 적재를 생각을 해가지고 덕티드 로켓 대신 듀얼 펄스를 선택한 게 PL15고 기술적으로 덕티드 로켓이 더 우수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덕티드로 하면 좀 최적이 늘어나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께가 좀 늘어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이스케이프 존 그러니까 회피 분류 구역이 덕티드 로켓도 일반 미사일보다 늘어나지만 미티어라든가 이런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면 같은 크기의 미사일 대비 노이스케이프 존이 3배로 늘어난다. 면적이. 왜냐면 훨씬 더 오래 추적하고 이게 전투기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비행기처럼 이렇게 고체 엔진과 액체 엔진, 그 로켓 엔진 이야기를 할 때 고체 엔진의 단점은 출력을 조절 못한다. 하지만 덕티드 로켓은 출력을 조절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속을 했다가 약간 출력 줄였다가 해서 명중 때까지 최적화된 비행 코스를 가졌기 때문에 덕티드 로켓을 가진 미티어의 비행 성능이 더 우수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PL15의 미사일의 지금 A사 레이더 시커가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미티어는 폐사입니다. 수동이군요. 수동형 위상별 레이더고 요것을 영국과 인도가 공동 개발해가지고 일본의 AAM-4B 미사일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A사 레이더 장착 중거리 공동 미사일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미티어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으나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났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전 그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통하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 미티어랑 PL15E가 이렇게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나지 않고 다만 센서는 PL15가 더 좋지만 왜 인도는 미티어 미사일로 적을 타격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했을까요? 미티어가 아니고 미카만 달고 올라갔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좀 몇 개가 발견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저희 추측임에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미카를 써서 졌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인도 공군이 미티어 미사일 운용하는 사진도 봤어요. 공대공 모드에서는 미티어 미사일 달고 쓰더라고요. 다만 이제 공대지 작전 이번에 작전에서 투입된 라팔들은 다 해머 유도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스칼프 이지 미사일 공대지 무장을 갖기 때문에 아마 공대공 미사일 안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티어를 들고 있다가 해도 150km 이상 떨어진
그 파키스탄 전투기들을 라곤하거나 분류를 하지 못했었던 거 아닌가? 그게 라팔의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150km까지는 굉장히 무리 아닌가요? 이게 탐지가 되는 거하고 추적하고 포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식별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적이 그냥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쏘고 저기는 보이는 대로 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인도 공군이 라팔의 에이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지만 조기 경보기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요. 인도 공군의 A52i 그 이스라엘제 에타사에서 만든 레이더를 갖는 IL-76 수송기에 단 건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프랑스 라팔에 데이터 링크가 없다. 인도 잠깐만요. 그래서 인도가 이스라엘에서 그 데이터 링크 들여오지 않았나요? 저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설입니다. 그게 통합이나 이런 게 작업이 늦어서 실전에 못 써먹었다. 데이터 통합을 못했구나. 얘네가 아직까지 이거 인티그레이션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 공군이 조기 경보기랑 라팔 전투기랑 음성으로 하고 지상으로. 뭐 1960년대 음성을.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음성이라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음성도 잘하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고 원칙을 지키면 나름 잘 쓸 수 있고 통합돼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데이터 링크보다는 못 미친다. 그러니까 특파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원칙을 지키면. 그렇죠. 원칙을 지키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카가 없었다는 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가 없거나 작동을 안 했다는 썰. 첫 번째 썰보다 두 번째 썰, 데이터 링크에 대해서는 저항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 건데 파키스탄은 인도 공군의 공습과 누가 어떤 게 오는지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도청했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주장으로는 라팔 전투기가 이륙 직후에 올라오자마자 PL-15에 당해가지고 속절없이 당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공군기지 근처에서 발견된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정확한 추락 위치랑 이런 건 검증이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바로 올라가자마자 추락한 건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공격이 온 곳은 적어도 맞아 보인다. 물론 뭐 올라오자마자 막 격초를 해가지고 막 PL-15가 무적을 우주 미사일을 하는 건 이런 썰이 있고 그 다음에 라팔 전투기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된 전자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보통 이게 그 경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밍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썰이 뭐가 있냐면 라곤 그러니까 레이더 워닝 리시버가 해서 그 적을 조준하고 하면 내가 적이 나를 조준한다고 하면 경고가 뜨잖아요. 탑관에서도 보셨죠. 그렇죠. 이거를 삐삐삐삐 막 소리 나는 거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파키스탄이. 쏘는 놈과 조준하는 놈이 다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 경보기에서 라곤을 해주고 얘가 미사일을 유도하면 되나요? 동료 전투기에서 라곤을 하고 그다음 미사일을 딴 데서 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PN-15 미사일 자체가 에이사시컬 등등 그 작동에 이런 걸 타이밍을 늦게 만들어가서 알긴 잡히는데 너무 가까이서 잡혔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쓸 가능성이 있으나 요 설의 단점은 지금 아직 스웨덴을 제외한 아주 극소수의 국가들만 가능한 기능을 파키스탄 공군이 가졌다는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미티어 미사일을 쓰지 못한 이유를 설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가장 그나마 확실한 것은 인도 공군이 데이터 링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비해서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전투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 네트워크전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크게 좀 깨달은 게 뭐냐면 파키스탄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고 파키스탄이 그 동일 수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항공기 특히 공중전에 대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중국 측 매니아들은 이게 다 중국이 도와준 거다. 파키스탄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근데 파키스탄이 가지고 물론 파키스탄이 중국제 AWACS도 가지고 있지만 스웨덴제도 가지고 있고 이제 프랑스의 전자전기도 있잖아요. 중국 매니아들 주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파키스탄과 중국 그 국경지대에 보면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초장파 레이더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초장거리 포착을 해서 도와줬다. 혹은 중국의 위성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위성 지원을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검증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군을 너무 물러보는데 사실은 중국 공군보다 공중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고 좀 신뢰성이 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공중전에서 서로 상대방 영토를 넘어가지 않고 자국 영토에서 싸웠잖아요. 자국 영토에 떠서 자국 영토에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순항 미사일을 날릴 경우에 이 에스코트기가 그래도 있죠. 이번 사건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그 29라든가 수호이 32 이제 그 호위 라팔이 핵심 공격. 왜냐하면 라팔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대지 무장이 제일 정밀하기 때문에 스칼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티어는 라팔만 운영을 하는데 라팔은 그 에스코트기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패키지였으니까 굳이 미티어를 달고 비행할 필요는 없고. 그 라팔의 제작사인 다소는 라팔 전투기를 옴니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멀티롤을 좀 더 발전돼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미션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비행기는 할 수 있어도 조종사는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스칼프 이지 같은 무거운 미사일 달면서 이제 같이 미사일 쏘고 이거는 에땡 이스 컴뱃 게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이스 컴뱃이요. 에이스 컴뱃. 이제 요 메탈 스톰 같은 이런 게임에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그래서 스트라이크 패키지 보통 아직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사실.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그냥 공대지 미사일 그거 하고 그거 달고 나머지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데 에스코트를 이제 수호이나 이제 미그 29가 했다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R77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좀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 이제 파키스탄은 분명히 인도 공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규모로 떴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서 저는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라팔 잔해가 발견된 것보다 파키스탄 공군의 작전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파키스탄 공군은 자신들이 라팔의 위치랑 그 다음에 어떤 라팔인지, 그러니까 라팔이 몇 호기인지까지 다 식별을 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라팔 전투기들의 무전을 도청해서 이 라팔 전투기를 콜사인 별명이 고질라인 것도. 고질라 3가 없어지니까 고질라 4한테 물어봤죠. 네. 요게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인도군의 모든 통신 내용을 속속들이 다 도청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로면? 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콜사인이나 무전은 다 기밀 사항이라서 제가 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이 들었을 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규칙 같은 걸 만드는데 인도는 이번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단순히 도청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라팔 전투기들의 전자 정보를 다 파악해서 이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서 전파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좀 풀어서 설명해주면 레이더를 쏴서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공격한다 이런 거 말고도 적이 전파를 쏜 걸 받아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이게 사실 탐지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적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신호정보, 전자정보, 시긴트, 엘린트 뭐 이런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촬영장으로 치면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 이 노트북에서 나오는 전파 이런 것들이 새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 수집하다 보면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잠수함 영화에서 보시면 그 음탕감들이 보면서 얘는 몇 번 하면 누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아쿨라급이네 뭐 이런 건데 아쿨라급 몇 번 하면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거 음파 탐지를 할 때 같은 아쿨라급이라도 그 음량 흡수 타일이 떨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엔진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차이도 음량 데이터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전자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요게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처음엔 저는 펠콘 비즈니스 제트기 전 개조한 그걸 사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걔는 제법 전파 수신한 능력인데 사실 제밍이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 뭔가 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인도의 그 전자정보를 파키스탄한테 줬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기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조기경보기입니다. 조기경보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두 종류가 아니에요? 조기경보 제가 알기로는 중국제 ZK하고 그 다음에 사부 2000 이렇게 두 종류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또 있나요? 이게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나 중국에서 JTN 선전하신 분들이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중국제 JDK-03 전투기 그러니까
Y8 수송기를 개조해가지고 네. 조기 용국이 만든 거 3대를 운영했으나 24년 1월에 전량 퇴역했어요. 아, 퇴역을 했군요. 이게 10년 조금 넘게 썼는데 퇴역을 했는데 파키스탄 측의 이야기로는 성능도 부족하고 유지 관리도 안 돼가지고 조기에 퇴역한다. 그럼 중국 매니아들이 좀 헛물을 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거고 대신에 이 비행기는 아까우니까 뭐 전자전기로 개조한다는데 이번에 쓰이진 않았습니다. 쓰이진 않았고 이번 공중전에서 쓰인 조기 경보기는 단 한 종류. 스웨덴 사브 2000 LEI 조기 경보기를 8대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 작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파키스탄에서 밝혔습니다. 아, 그럼 얘가 결정적이었군요. 예,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도 주장을 안 하는데 제만 이야기하니까 이 김민석이 사기친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 LE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투기랑 원래 같이 전투하기로 돼 있습니까? 원래 서방제 전투기 유로파이터 2000인가요? 그래서 그리펜. 그렇죠. 그리펜이 네트워크 파이팅을 원조입니다. 아, 원조군요.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명령을 받고 이 자동화 관제 체계를 해가지고 조기 경보기랑 전투기 궁합이 제일 좋은 게 그리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리펜 전투기랑 같이 한 이 기술력이 이번에 무임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006년부터 사브 2000 LEI 조기 경보기 8대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가 4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2배 많죠. 그러니까 얘네가 낫네 우리보다. LEI 레이더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우리 P4A가 사용하고 레이더보다는 조금 더 작고 탐지거리도 짧아요. 350km 이상의 항공기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데 이게 대형 수준이라서 요거 그 전투기 상대로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 최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HES-21이라는 전자전 장비가 있어요. 요게 뭐냐, 우리 공군의 P4A에도 사실 같이 탑재된 ESM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ESM은 아까지만 레이더 워닝 리시버, 그러니까 전파를 저기 조절할 때 감지를 한 거, 요걸 좀 넘어서서 전파를 수집해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놈들이 떠다니고 있는지 파악한 거고, 파악한 데이터를 그냥 즉시 사용한 거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잠수함의 음분을 수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엘린트 장비고, 이 HES-21이 엘린트 장비가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에 조기 경보기는 사실 24시간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24시간 인도에서 나오는 비행기 전파들을 이 조기 경보기가 수집했을 것이다. 예전부터 인도 측의 전파나 이런 그 정보들을 계속 수집한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었을 거고, 이번에 그걸 10분 파키스탄이 활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고질라원이라고 부르는 나팔의 그 무전도 도청했고, 무전 도청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기종들 중에서 얘들이 뭐 소위 30이나 미그 29 이런 거 제끼고 나팔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21세기의 공중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 특파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파키스탄은 적어도 공군만큼은 16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실전에서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가 어떻게 됐든 지금 정황상 중국제 J-10C2가 프랑스 라팔을 떨어뜨린 거는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은 축제 분위기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다소 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폄하했던 중국 무기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일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중국 애들이 하는 말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해서 그 조기 경보기 성능이 늦어가지고 파키스탄이 퇴역시킨 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사브 2000 조기 경보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 이제 중립국이고 외교 관계를 중시해가지고 이번 사건에서 샤브 2000 LEI 조기 경보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뭔 작전을 했는지 공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나토로 편입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인도라의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참 미묘한 건데. 그럼 앞으로 사브에서 더 이상 이 AWACS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은 인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LEI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미 운용 중이기 때문에 아마 KF-21가 잘 되면 궁합이 맞출 수도 있죠. 한 10년, 20년 안에는. 이 중국산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센지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한 게 프랑스 라팔 전투기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조건과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준비는 결국 인지의 문제입니다. 인지가 뭐냐면 내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은 현실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착각하거나 모르거나
다른 걸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공중전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먼저 적보다 미사일을 쏴야 된다. 먼저 써야 된다. 퍼스트 샷이 굉장히 중요한데 퍼스트 샷을 무조건 무지성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퍼스트 룩을 하고 난 다음에 퍼스트 샷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퍼스트 샷 한 게 맞추지 못하면 역공은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위해서 내가 먼저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사실을 적으로부터 숨기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뭐 탐지가 안 되면 스텔스기처럼 아예 안 되면 좋지만 탐지 되더라도 이게 어떤 기종인지 이런 것도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장이 뭔지 이런 것도 숨기고 헷갈리거나 아니면 미장기나 아니면 군용기를 헷갈리게 만든 걸 수도 있고 적은 반대로 이제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정확하게 어떤 비행기인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적이 이걸 통해서 아군이 공격을 할까 말까 언제 미사일 쏠까 이런 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고 이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 이번에 JTC를 그렇죠. 사용한 파키스탄 공군의 공중전이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그 공중전의 결과,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특파원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도가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